보는 음악의 시대에 당당하게 팬티를 보여준 마돈나. 그녀는 이걸로 추진력을 얻죠. 쭉쭉 뻗어갑니다.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그리고 누군가에겐 사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문제아로 거듭나요. 그리고 마돈나는 자신이 대놓고 물질적인 여자라고 선언하면서 논란의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요. 우리가 마돈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두 가지 이미지가 다 여기 있잖아요. 처음처럼과 물질적인 여자. 그리고 물질적인 여자의 뮤직비디오에선 대놓고 마릴린 먼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1953년에 나온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의 한 장면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팝의 마릴린 먼로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과도 같았다. 실제로 마돈나의 원래 머리 색깔은 금발이 아니거든요. 짙은 갈색에 가까운데 막상 지금의 우리는 금발이 아닌 마돈나를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모두 마돈나의 철저한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당대의 섹스 심볼이 되고자 했던 그런 소망의 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돈나는 1집에서도 섹시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2집의 마돈나는 아예 그 수준이 달랐다. 1집에서 말씀드린 자신의 그 예쁘다는 장점을 아주 극한까지 팔아먹죠. 당장 앨범 커버부터 보면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상야릇한 포즈를 취했는데, 마돈나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이 성모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마돈나가 부르는 Like a Virgin이 얼마나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얼마나 크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계로부터 신성 모독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고,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 저수지의 개들 보시면 이 노래를 갖고 토론을 하기도 해요. 이 앨범이 얼마나 이슈 메이킹이 됐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앨범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신디와의 라이벌리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타오르게 돼요. 마돈나의 패션 또한 유행이 되면서 마돈나 워너비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마돈나를 공부하면서 저는 좀 세상의 아이러니를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마돈나의 이런 행보는 굉장히 가벼운 걸로 비춰지잖아요. 경박하고 경우 없다고. 하지만 막상 사람들은 여기에 미친 듯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금단의 영역을 제대로 건드렸고, 결국 마돈나는 사람들의 그런 말초적인 본능을 깨우게 되는 거예요. 이후로도 마돈나는 잊을만 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어그로를 끌게 되고, 스스로도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러고 하는 말이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마돈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보장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말로 자유롭게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미국이란 나라의 존재 이유와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돈나가 고가운 사람들도 이 사람을 끌어내릴 명분이 없었다. 이거는 나아가서 당시의 보수적인 성관념을 깨부수는 그런 기폭제로 작용하기도 하죠. 마돈나가 자기 행동을 변호하면서 한 말 중 하나가 프린스도 섹슈얼한 곡들 천지인데 왜 나만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I mean, every song Prince writes is about sexual intercourse. Nobody really seems to be paying any attention to that. 내가 여자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돈나에겐 사회의 시선을 견디는 깡이 있었고, 그렇기에 자신의 최대 강점인 미모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마케팅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돈나의 자유로움은 Like a Virgin 발매 이후에 누드 사진 유출 사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마돈나가 한창 잘 나갈 때 성인 잡지에서 마돈나의 옛날 누드 사진을 공개해버리거든요. 1편에서 제가 마돈나가 돈 필요해서 누드 사진도 찍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사진들이 뒤늦게 유출된 건데, 마돈나의 반응은 So what? 내가 죄졌냐?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그게 죄는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어깨 쫙 편 채 라이브 에이드 나가가지고 자기 누드 갖고 막 농담 따먹기 하고. No, I ain't taking shit off today. You might hold it against me 10 years from now.
당당하고 영악한, 그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와 보는 음악에 특화된 가수였다. 논란이 생길 때마다 마돈나의 위상은 높아져만 가요. 자신의 전미 투어를 아주 성공적으로 끝내고 이때 영화배우 숀 펜과 첫 번째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신디 로퍼와 함께 당대 최고 여가수 자리에 올라서게 된 마돈나. 하지만 이 당시에는 다들 신디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대요. 제가 지금 마돈나 얘기를 하면서도 음악 얘기보다는 그 외적인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마돈나에게는 오래 살아남을 음악적 역량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하죠. 하지만 그건 크나큰 오산이었다. 마돈나는 쉴 틈 없이 다음 앨범을 준비합니다. 사실 이때부터 이미 마돈나는 영화 출연, 앨범 작업, 기타 활동을 모두 겸하고 있었는데 보다 보면은 와 진짜 일 열심히 했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1986년으로 갈게요. 마돈나가 숨을 헐떡이면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동안 신디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둘은 각기 다른 선택을 취했는데 신디 로퍼의 뒷얘기는 제가 신디 편에서 따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침 둘의 앨범 이름도 트루 블루와 트루 컬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트루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확실한 주목을 끌게 돼요. 먼저 나온 마돈나의 트루 블루가 아주 크게 선빵을 때리는데 음악적 발전과 흥행을 동시에 잡아내면서 Like a Virgin에 이은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특기인 이슈 메이킹 또한 여전해서 마돈나는 다시 한번 사람들 입에 자기 이름이 오르내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80년대를 추측해보자면 아마 트루블루 때부터 마돈나를 향한 시선이 조금씩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이슈 메이킹을 넘어서 음악적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일회성 엔터테이너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특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딱 이 앨범부터 마돈나가 자기 곡의 프로듀싱을 시작했기 때문에 Live to Tell 같은 발라드도 있고 또 다른 수록곡 라일라 보니따는 아예 라틴 음악을 표방하는 등 이건 이후로도 계속 다양해지는 마돈나 음악의 시작점이 되는 앨범이죠. 결국 Like a Virgin의 앨범 판매량을 넘어서면서 이것도 초대박을 쳐요. 특히 미국 바깥에서의 반응이 아주 격렬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본인이 트렌드를 캐치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또한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돈나 공연의 전설도 이 시기에 투어부터 시작이 됐죠. Who's That Girl 투어는 당시 여자 솔로 기준으로는 역대급 규모를 자랑하면서 수많은 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 앨범의 설명이 끝났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죠. 수록곡 Open Your Heart를 한번 봅시다. 이 음악의 뮤직비디오에서는 트릭 댄서가 된 마돈나가 남성의 판타지를 가득 채워줘요. 여기서 마돈나가 입은 옷이 훗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콤브라 패션의 원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자신을 둘러싼 남자들을 두고 춤을 추다가 마지막에는 무대 밖에 소년한테 키스를 해주면서 그 소년과 같이 춤을 추는 겁니다. 이건 내용만 봐도 당연히 논란거리고 실제로도 논란이 됐고요. 이 뮤비의 해석은 자신을 진정 여자로서 좋아해준 남자를 찾다가 마지막에 결국 자신을 순수하게 받아주는 소년과 춤을 춘다는 거예요. 훗날 이 뮤비에는 한 가지 논쟁이 따라붙게 되죠. 마돈나는 이 뮤비를 통해 남성 지배적인 사회를 비판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신의 성을 가볍게 팔아먹은 것인가. 여기에 또 다른 수록곡 파파돈 프리치를 한번 볼게요. 10대 소녀 마돈나가 아빠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래요. 왜냐면 난 애를 낳을 거니까. 그러니까 10대에 임신을 화두를 들고 나온 건데 전 세계의 성님들은 또 분연이 일어나면서 임신 중절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분노. 하지만 이게 또 생각해보면 10대 임신을 방조한다 이렇게 물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자는 아버지에 맞서서 주체적으로 자기 판단을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마돈나도 파파돈 프리치 이 곡을 남자 권력에 맞서 싸우는 나의 시대 정신이었다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돈나는 아주 교묘하죠.
사회를 정직하게 비판하기보다는 항상 논란을 일으킨 뒤에 거기에 여지를 남기잖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중예술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관심을 끌어옴과 동시에 메시지를 삽입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레 그 메시지를 접하게 만드는 거죠. 착한 마음으로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본능에 이끌려서 접하게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뭐 물론 마돈나는 부와 명예 또한 거창한 메시지만큼이나 중요시하긴 했어요. 실제로 자기는 데뷔할 때부터 부와 명성을 원했다고 말하기도 했고,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이슈메이킹이 부와 명성 그리고 지배력을 모두 잡는 유일한 방법 아니었을까 싶은데, 매 앨범마다 이런 식으로 이슈메이킹을 해낸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고, 이렇게 마돈나는 트루 전쟁의 완벽한 승자가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이라는 상품을 아주 끝장나게 팔고 다녔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돈나는 시대의 상징이 됐어요. 하지만 마돈나는 여전히 그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었고, 그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또 한 번의 성공. 마돈나는 89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낸 앨범은 정말로 아티스트 마돈나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Like a Player. 마돈나는 이 앨범으로 자신의 전성기를 모두에게 인정받게 돼요.